녹용하면 뉴질랜드. 이제 제대로 된 녹용을 드시기 위해서 뉴질랜드산 녹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강남 호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한의원에서 여러가지 한약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고 한다면 아마 녹용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을 위해서 용을 한 재 먹어라, 허리가 아프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기운을 나기 위해서 녹용을 한 재 먹어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녹용 그만큼 한의원에서 굉장히 값어치 있고 그리고 효과도 확실한 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녹용은 사슴의 뿔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영험한 동물로 알려져 있고 서양에서도 사슴의 뿔을 박제해 둔다든지 혹은 유명한 가문의 상징으로까지 이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신라시대의 왕관을 보면 사슴의 뿔을 모양으로 하는 왕관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방에서도 사슴을 굉장히 영험한 동물로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사슴이 이렇게 영험한 동물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뿔에서 느껴지는 그런 기운 때문일 건데요. 기운뿐만이 아니라 재미있는 게 어떤 뿔이 자라났다가 탈락됐다가 다시 자라났다가 탈락됐다가 하는 동물은 사슴이 유일하거든요. 옛날로 거슬러 가면 갈수록 어떤 불사의 그런 기운, 다시 말해서 재생이 되는 그런 기운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값어치를 두곤 했는데요. 사슴 같은 경우에 그 동물 자체가 영험한 기운이 있을 뿐더러 이 뿔이 탈락됐다가 다시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뿔에 굉장히 신성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동북아시아의 어떤 동양의 전통의학에서는 사슴의 뿔 속에 영험한 기운뿐만이 아니라 뭔가가 있다라고 해서 보니까 어떤 것을 캐치해냈냐면요, 머리뼈, 이 딱딱한 머리뼈를 뚫고 나오는 것이 속에 피가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각질화된 뿔이 아니라 속에서 피가 용솟 숨치는 거죠. 사슴의 뿔은 빨리 자란다면 하루에 2cm 정도로 클 정도로 굉장히 급속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기운이 엄청나게 솟아오르는데 그 속에서의 피가 위로 이렇게 솟구쳐서 위쪽으로 뿜어서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밑으로는 잘 내려가지만 밑에서 위로 올라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머리뼈에 그 딱딱한 것을 뚫고 위쪽으로 확 용솟음치는 그런 피의 기운, 거기에다가 실제로 이 피의 기운을 나중에 섭취를 해보니까 이 안에 있는 그 기운을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힘이 나더라. 그런데 현대의학적으로도 요새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안에는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흡수되기 좋은 아미노산 펩타이드, 그리고 여러가지 영양적인 미네랄 뿐만이 아니라 영양적으로 보고가 되는 그런 성분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렇게 기운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녹용에 대한 처음의 기록들은 무려 수천 년 전에 그런 기록들이 이어져 와서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한다고 그렇게 기록들이 이어져 왔는데요. 특히 한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 지방에서 약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요. 아이들의 성장 그리고 어른들의 면역력, 특히 척추라든지 관절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게 처방을 해왔고, 대표적으로는 남성분들의 강장제에도 많이 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피로 개선 그리고 면역력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약재로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녹용이 굉장히 귀하게 취급을 받다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왕이 하사하는 어떤 처방에만 녹용이 들어갈 정도로 규칙이 굉장히 엄격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왕실에 있는 의원, 내의원이라고 부르죠. 이곳에서 녹용이 보관된 창고가 따로 있었는데 간혹 궁녀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몰래 들어가서 빼먹다가 걸려서 곤장을 맞아서 아주 힘들어했다는 그런 기록들도 상당히 다수 보이곤 합니다. 그만큼 귀한 약재니까 그랬는데요.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서 녹용으로 옛날에 약을 한 재 먹는 것은 거의 초가집 한 채 수준의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약재들이 대부분 다 천연적인 것으로 처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가격이긴 하죠. 중국, 러시아, 한국 이런 곳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도 녹용이 각광받고 있는데 그만큼 비싸기도 하고 값어치가 있고 효과도 있는 이 녹용, 그러면 제대로 좋은 것을 골라서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뉴질랜드산 녹용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이 녹용이 가장 관리가 잘 되는 것이 바로 뉴질랜드로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뉴질랜드 녹용을 선택해야 되는 큰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청정국가고요. 섬나라라는 장점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섬나라는 어떻게 보면 단절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합니다. 총균세라는 그런 책에서 보듯이 전염병이 뭉쳐있으면 퍼지기가 쉬운데 오히려 섬나라이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가 교류할 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식물 자원이라든지 동물 자원들 그리고 청정한 어떤 자원의 분류에 의해서는 굉장히 안전한 그런 위치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면서 청정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그런 점이 중요한 작용으로 첫 번째로 제가 꼽았고요. 두 번째는 내용이 비슷하긴 한데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축들을 사육할 때 요즘은 육고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아주 중요한 것이 가둬서 키우는 그것 때문인데, 왜 가둬서 키울까요? 그만큼 수요는 많은데 생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생제라든지 혹은 성장 촉진제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가축들을 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우리에다가 가둬놓고 그런 다음에 먹는 먹이는 어떻습니까? 사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특히 옥수수 사료 같은 그런 것들을 먹어 가지고 피둥피둥 사료 찌우는 그런 식으로 키우기 때문에 요즘 육류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이런 뉴질랜드에서 사슴을 키우는 환경을 보면 굉장히 넓은 초원에 얘네들이 아주 자유롭게 뛰어놀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얘네들이 아주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그만큼 기운이라든지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뉴질랜드산 녹용이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큰 가치가 있어서 의학적으로도 그리고 건강식품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뉴질랜드에서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선진적인 농축산업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농장이 엄청 넓은데요. 여기에 사람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기가 있어서 저게 뭐죠? 하고 물어보니까 뉴질랜드 농업은 대부분 다 AI 그리고 로봇 이런 기술들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해요. 물론 사람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선진화된 농업에서 전 세계에서 넘버 1, 2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뉴질랜드의 농업이라고 하는데, 사슴을 키우고 기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도축을 하면서 뿔을 관리하는 이 시스템까지 녹용의 산업의 모든 것에 뉴질랜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심지어 동물 복지까지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을 볼 수가 있는데요. 녹용을 자를 때 사슴에게 충격을 최소한으로 하고 자른 후에 바로 2시간 이내에 냉동으로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데, 이 시스템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요. 엄격한 위생과 좋은 유통 관리 및 추적 요건을 준수를 해야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정 지역에서 절각을 한 후에 2시간 이내에 적격한 냉동고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은 3개월마다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죠. 뉴질랜드에 있는 더니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주변에 인버메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슴과 양의 연구의 중심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슴의 연구하는 데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구단지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뉴질랜드 사슴협회라는 기구가 발족을 했는데 2004년에 뉴질랜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슴을 관리하고 산업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뉴질랜드의 사슴 산업에 관련된 모든 농가들을 교육, 훈련, 그리고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맡아서 관리하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녹용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사슴의 뿔에 따라서 맨 윗부분은 효능이 좋고 중간 부분은 효능이 어떻고 그 밑에 부분은 효능이 조금 떨어진다 라는 이런 것들을 말로만 한의원에서 들었거나 혹은 어떤 자료에서 보시거나 하셨을 건데, 이런 것들이 생산 지역은 어디고 어떤 식으로 키웠고 그리고 실제로 녹용을 절단해 봤더니 맨 위쪽에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굉장히 풍부하게 집중되어 있고 중간에 조금 덜하지만 아래쪽에는 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아서 맨 팁 아래쪽 부분에서는 면역력이라든지 기운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쓰고, 아래쪽 부분에서는 우리가 뼈라든지 특히 칼슘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쓴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다 뉴질랜드 사슴협회 같은 그런 기구들에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밝혀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연구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몇 천 년 동안 경험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면역력이라든지 기운을 회복하는 그런 곳에 녹용을 써왔는데 과연 맞더라 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이런 내용들은 논문집처럼 정리되어서 발간되었는데 저에게도 준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성장이라든지 면역력 회복, 조직 회복, 그리고 혈관의 심혈관계 개통에서 도움이 되거나 관절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당연했는데, 이 내용들을 볼 때 요즘 우리의 삶의 질의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는 3가지를 더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 능력 향상이에요. 많은 스포츠 선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운동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그만큼 피로 회복이 빨리빨리 되고요. 그리고 근육 조직이 재생이 잘 된다는 건데, 그런 운동 능력 향상이 된다는 것에 많은 과학적인 뒷받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 향상. 가면 갈수록 노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뇌의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녹용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요즘 역시 노화가 일어나면서 항노화 산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화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엔 녹용이 동부아시아에 그리고 러시아 같은 이런 곳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녹용이 캡슐처럼 이렇게 되어서 알에 담겨 있다든지 혹은 먹기 편하게 제형이 변화되어 가지고 서양에서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건강식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몇천 년 동안 한국에서도 녹용을 많이 쓰면서 러시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곳의 녹용들을 많이 썼는데, 저는 처음에 개원할 때부터 뉴질랜드산 녹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때부터 뉴질랜드 녹용을 많이 썼고요. 한의원에서는 보통 유용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환자분들께 많이 처방해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녹용의 효능도 중요하지만 어떤 녹용을 먹어야 이 효능이 제대로 더 잘 나올까, 이제 감이 오시죠? 앞으로 아마 녹용이 우리가 한의원에서 약을 다릴 때도 쓰지만 건강한 식품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녹용을 찾으실 때 뉴질랜드산 녹용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용이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라!